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8번, 9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와 y는 x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4일 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 fx하고 y는 x 연립해서 어떤 교점을 갖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x제곱은 더하기 x는 x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사라져서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은 0 하고 나타나서 x제곱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a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합니까? 3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연립해서 나타난 이 3차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표시했는데요. a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y는 x제곱 x-a라는 이 함수는 어디가 x절편이 되겠습니까? a가 a에서 뚫고 가고 0에서 접하는 이러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3분의 4라고 하는 넓이는 어디랑 같겠습니까? 이 부분이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뭘 쓰겠습니까? 3차 함수 넓이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3차 함수 넓이 공식 데려와서 써놓고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에 맞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a는 조금 위에 이쪽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2를 해주고 최고차의 개수 1이고 이 간격 몇이 되겠습니까?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4제곱하고 표현을 해주면 이 넓이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3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 4제곱은 3으로 한번 약분해주니까 4, 4, 16 해서 a는 2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2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서 fx 한번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fx는 x세제곱 해주고 2x제곱 더하기 x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하고 표현되고 다시 또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는데 어떤 3차 함수가 되겠습니까? 1에서 x축에 접하고 0에서 뚫고 가는 이런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3차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을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12분의 1 해주고 최고차의 개수 1이고 간격이 몇이 되겠습니까? 1이 되겠습니다. 1의 4제곱 해주니까 정답은 12분의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가 5의 배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일단 정리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로그 5니까 오른쪽도 로그 5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로그 5 해주면 5의 7제곱 곱하기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진수 서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하고 써보겠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팩토리얼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1은 그냥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1은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그 5의 7제곱에서 진수만 남겠습니다. 5의 7제곱 곱하기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시그마 어떻게 더해줘야 되는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나열해서 해야 되는 건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합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뭐가 주르륵 펼쳐지겠습니까? 수열의 합에 대한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펼쳐지겠습니다. 처음에 등차 수열 배웠고 등비 수열 배웠고 그 다음에 시그마 공식 배웠고 소거형 배웠습니다. 그러면 뭐에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등차 등비 아니고 시그마 공식 아니니까 소거형이구나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거형은 또 뭐가 있습니까? 소거형 우리 부분분수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로그형이 있고 근호형이 있고 이렇게 띵띵띵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뭐가 있습니까? 로그형을 제외하고는 다 어떤 형의 소거형을 배워왔습니까? an 더하기 1, ak 더하기 1 마이너스 ak 형태의 소거형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따라서 이 형태로 이 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금 변형을 할 텐데요. k 곱하기 k 팩토리얼을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k 더하기 1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k 더하기 1 마이너스 k 팩토리얼 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분배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 더하기 1 곱하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k 더하기 1 곱하기 k 팩토리얼이고 마이너스 k 팩토리얼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다시 붙였으면 k 더하기 1 팩토리얼이 되고 빼기 k 팩토리얼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차의 형태로 연속한 두 수열의 차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열에서 어떻게 지워지고 뭐가 남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k가 1일 때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팩토리얼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괄호를 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 팩토리얼 마이너스 2 팩토리얼 세 번째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마이너스 3 팩토리얼 하고 써봤습니다. 그러면 뭐가 지워지겠습니까? 앞에 거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고 뭐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1 팩토리얼 하고 맨 끝에 앞에 것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쓰면 마지막 항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띵띵띵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띵띵띵 하고 마지막 항을 써주면 n 더하기 1 팩토리얼 마이너스 n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남겠습니다. 또 다 지워지고 이 앞에 항 이것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뭐가 됐단 얘기죠. 다시 한번 여기 이식에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은 뭐가 남았습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n 더하기 1 팩토리얼 그리고 뒤에 있는 더하기 1이 있고 이것의 값이 5의 7제곱 곱하기 a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n 더하기 1 팩토리얼이 5의 7제곱 곱하기 a가 되는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수 a가 5의 배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 n 더하기 1 팩토리얼을 정리했더니 5의 7제곱 곱하기 a인데 a는 5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n 더하기 1 팩토리얼 안에 5의 거듭제곱은 7개, 즉 5의 소인수 분해했을 때 5는 7개만 나타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하고 나열을 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n 더하기 1까지 곱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5를 꺼냈을 때 7개만 있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 나올 수 있는 후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5가 나올 수 있는 것은 5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5가 있고 10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15, 20, 그 다음에 25, 30, 35 여기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띵띵띵 이렇게 있는데 5가 몇 개씩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5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25 안에는 5가 2개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띵띵띵 나가겠습니다. 그럼 5의 개수가 7개가 되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 4개, 2개, 1개 해서 딱 여기까지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5의 소인수는 여기까지 7개가 되겠습니다. 30을 넘어서 35 이상부터는 5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겠습니다. 5 몇 개 있으라고 했습니까? 딱 7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따라서 n 더하기 1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30에서 30 이상 35 미만의 값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n 더하기 1은 30 팩토리얼부터니까 30 그리고 31, 32, 33, 34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즉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n은 29, 30, 그리고 31, 32, 33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이 n을 모두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이 몇 개 있습니까? 4, 32, 120 있고 그 다음에 20이 있습니다. 여기 10 더해주고 15를 더해주면 15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8번은 3차 함수 넓이 구하는 문제이고 9번은 수열의 합 중에서 소거형을 써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인 점 B가 있습니다. 그리고 x축에 접하는데 점 A에서 접하고 점 A의 x좌표는 t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 ft,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 gt, ft에서 gt를 빼서 t제곱으로 나누는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이 반지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분의 1t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ft에서 gt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채꼴, 하얀 부채꼴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쉽게 구해보겠습니다. 즉, 이 직각삼각형에서 뭘 빼겠습니까? 공통 부분을 끼고 있는 이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삼각형 OAB 여기 뜯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반원 CAD 여기다 뜯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FT 여기 GT에서 이 빨간 삼각형에서 이 파란 반원을 빼고 나면 공통 부분이 빠져서 FT 빼기 G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T에서 GT를 빼는데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삼각형에서 저 반원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밑변이 t하고 나타나고 높이는 2분의 1t 하고 계산해 놨습니다. 그리고 반원은 2분의 1 파이 r제곱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2분의 1t 하니까 4분의 1t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통분해서 써보겠습니다. 통분해서 써보면 여기 8이니까 8로 통분해주면 여기는 2t 제곱 하는데 t제곱이 공통이어서 묶어서 써보겠습니다. 곱하기 t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t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제곱으로 나누고 0으로 보내니까 극한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8분의 2 마이너스 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은 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통 부분의 넓이를 활용한 넓이의 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분 AB의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4고 CA의 길이는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D는 DC의 루트 3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DC를 K라고 하면 AD의 길이는 루트 3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D의 길이도 표현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의 이등분선 쓰겠습니다. AB 대 AC는 BD 대 DC 하고 2 대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D의 길이도 2K 하고 나타났습니다. 정보가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각의 이등분선에서 이 각을 세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코사인 세타는 하고 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3K 하고 표현이 되고 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더하기 3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삼각형 ADC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DC에서 코사인 세타는 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해주면 2 곱하기 루트 3K 하고 쓰겠습니다. 루트 3K 해주고 2의 제곱 2는 4 그리고 3K 제곱 하고 표현이 되고 빼기 K 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각각의 코사인 세타의 값이 같아서 같다라고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약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3K 약분되고 2도 약분되면 여기는 2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1이니까 1 곱해주면 16-k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에는 2가 가서 곱해지겠습니다. 그러면 8 더하기 2k제곱이니까 4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k제곱을 해주면 8을 빼주니까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5분의 2 루트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3k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k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3k는 3배를 해주는데 유리화를 해서 3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6 루트 1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계 이등분선 코사인 법칙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의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fx에 접하고 서로 평행한 두 직선 LM에 대하여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이 되는 직선 L의 기울기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 L의 기울기는 양수라고 써 있습니다. 앞에 두 항을 들여다보시면 두 항만 보면 2, 3차 함수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인데 더하기 5 하면 위로 5만큼 올라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 체크하는 것이니까 위아래 평행이동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5는 떼어놓고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 어떤 3차 함수라고 했습니까? 기함수여서 원점에서 변곡이 일어나고 이 두 평행한 접선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평행한 두 접선 사이의 거리, 원점 변곡점에서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 원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몇이 되겠습니까? 절반이 되니까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접점은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k, fk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이 직선을 L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원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접선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접선 L 하고 체크해주면 Y는 기울기 체크하는데 점점의 X좌표 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에 K를 대입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K 해주고 더하기 Y좌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K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금 다시 써보겠습니다. 우리 원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을 써야 되니까 이 접선을 조금 다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Y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K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2분의 1K 마이너스 2분의 1K 그래서 는 0 하고 표시되겠습니다. 이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이 거리를 구했더니 2분의 루트 3이다 해서 제가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리 공식 써주면 분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해주고 여기 원점 대입하면 사라지고 이것만 쓰는데 k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제가 K를 잡았기 때문에 K가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K 세제곱 이것의 값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식을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곱해주고 양변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4K 6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9분의 4K 6제곱은 해주고 제곱을 하니까 여기 4분의 3 하고 표현되고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4분의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양변에 몇을 곱하겠습니까?
여기 4분의 1, 4가 두 번 나와야 되고 9가 있어서 4 곱하기 4 곱하기 9를 한번 분자분모에 전체식에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가 3번 있으니까 64K 6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64K 6제곱은 해주고 여기 4 먼저 약분되니까 뭐 곱하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는 3 곱하기 4 곱하기 9가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9, 28, 108을 곱해주는 셈이 되겠습니다. 여기 108K 4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제곱하고 나타나는데 K제곱하고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108K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4분의 3에 4분의 1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4분의 1에 이것을 곱해주니까 2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 한번 약분되고 108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넘겨서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4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64K 6제곱 마이너스 108K 4제곱 더하기 108K제곱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08K제곱 이거 더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135가 되는데 마이너스 135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뭘 좀 치환하면 좋겠습니까? K제곱을 조금 치환해 보겠습니다. K제곱을 라지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64K A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108A제곱 그리고 더하기 108A 마이너스 135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시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값이 들어갈지 감이 오십니까? 이거 숫자들이 너무 커서 분모는 짝수가 되고 분자는 135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5의 약수 뭐가 있습니까? 물론 1도 있고 3도 있고 9도 있고 5도 있고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찾고자 하는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아야 되는데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답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2분의 홀수하고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2분의 홀수 해줘야 되니까 뭐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까? 2분의 3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64 마이너스 108 그리고 108 마이너스 135 해서 2분의 1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3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3 하고 써주면 64 그냥 내려왔습니다. 64 내려오고 2로 나눠주면 32가 돼서 여기 96하고 오겠습니다. 96 해주면 마이너스 12하고 나타나고 또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90하고 나타나고 90을 2로 나누면 45, 45 곱하기 3 하면 13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근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인수분해 됐습니까? 2a-3 하고 써보겠습니다. 2a-3 해주고 여기 32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a 더하기 45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 허근이 나타나고 결국 우리가 뭘 구했습니까? 하나 구했습니다. a는 하고 구했는데 그 a가 2분의 3이다 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A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K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K제곱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써서 휘리릭 바꿨습니다. K제곱이 2분의 3 그러면 2분의 1을 우리 뺄 거라 기울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울기는 1이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3차 함수에서 평행한 두 접선 사이의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곡점을 활용해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두 양수 AB에 대하여 다친 구간 0, 7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 fx하고 y는 5라는 직선이 두 점 AB에서만 만난다고 했습니다. fx의 최소값을 구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m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AB가 양수여서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적당히 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y는 5 했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쪽에다 그렸지만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위쪽에 선을 하나 그었는데 두 점에서만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7파이까지니까 7파이가 이 사이 중에 어딘가에서 7파이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5라고 했는데요. 기준점은 몇이 되겠습니까? 코사인 0 되는 곳 A라고 A가 더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A가 되고 가장 높은 곳은 A 더하기 1이 되고 최소값은 A-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5라고 주어져 있고 함수값 5가 되는 곳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3분의 4파이 여기 하나 나타나고 그리고 3분의 20파이 여기 하나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코사인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 이 중점의 값을 찾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반주기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해서 반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10파이를 해주면 3분의 12파이 해서 4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주기가 8파이구나 라는 뜻이 되고 7파이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이 어딘가에 7파이가 있어서 조건에 다 맞겠습니다. 그러면 뭘 먼저 체크했습니까? 우리 주기 먼저 체크했습니다. 따라서 주기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주기는 몇이 나타났습니까? 8파이 하고 나타나고 주기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b분의 2파이 하고 구해주겠습니다. b분의 2파이 해주니까 b가 몇이 됐습니까?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3분의 4파이를 대입하면 5다 또는 3분의 20파이를 대입해도 5다. 그래서 제가 3분의 4파이를 대입해서 5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5는 하고 써주는데 어디에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F에 대입해서 F에 3분의 4파이를 대입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해주고 코사인 하고 써보겠습니다. B가 4분의 1이었고 3분의 4파이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A는 계산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을 빼주니까 2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도 구했고 B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M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최소값 M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A-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1을 계산을 하면 2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M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M을 해주는데 M은 2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9하고 2분의 7을 더하면 16, 8 해서 4 더하기 4분의 1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4가 아니고 8이 되겠습니다. 16에서 2로 나누면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8, 4, 32 해서 정답은 4분의 3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삼각함수 그래프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K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미분 개수가 알파, 베타, 감마에서 0이라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서로 다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 극소, 여기 극대, 여기 극소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여서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극소, 극대, 극소 하고 갖겠습니다. 그런 이 세 점 극점을 A, B, C라고 했습니다. 직선 AC는 X축에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A, B, C 하고 나타나는데 AC가 X축에 평행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4차 함수 이 극소점을 갖는 X좌표 이것을 기준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대칭성을 갖는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차 함수 ABC는 넓이가 4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A라고 했고 여기 B라고 했고 여기 C하고 나타나는데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넓이가 4라고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 여기 2, 여기 2하고 간격들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4차 함수 하나의 꼴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극대값, 극소값의 차를 구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극값의 차는 몇입니까? 여기 m 빼기 m은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찾으면 끝나죠? 최고차항의 개수만 찾으면 끝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뭘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리곱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쓰려면 항상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거리곱 공식은 제가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같은 함수값을 갖는 이러한 x좌표들을 알 때 쓰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에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뺀 값들을 곱하는 게 거리곱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AC 이 점의 x좌표들의 차를 알 수 있습니다. 차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에서 이것. 우리가 알고 싶은 제가 어디에서의 함수값을 찾고 싶습니까? 여기 가운데 극소값에서 함수값을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에서 이거를 빼주고 이것에서 이것을 빼주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언제나 이 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 점을 빼니까 몇이 되겠습니까? 이만큼 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접하니까 중근이어서 마이너스 2 두 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이 점을 빼는 건데 두 칸 간격이 나타나고 또 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값은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n이라고 하면 여기는 n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써주면 되겠습니까? 이 거리곱 공식을 써주면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이것들을 다 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계산하면 더하기 n을 했더니 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n 더하기 2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함수값을 알고 싶으면 여기가 기준이고 그냥 차이만 알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차이를 아니까 그냥 2하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약분하고 나면 8분의 1하고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쓰겠습니까? 함수식을 이용해서 써보겠습니다. 우리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구하는 거라 이 함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위치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0이라고 하고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해주고 여기도 0이라고 하고 여기 함수값 2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함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fx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 x 더 마이너스 2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에서도 접하고 함수값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뭘 체크하겠습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2라는 걸 체크하겠습니다. 대입해주면 k 곱하기 원래 우리 4라고 쓰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몇이 되겠습니까?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이 되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8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1 곱하기 2 해서 4분의 1,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같습니다. 이 거리곱 공식은 함수식의 성질을 꿰뚫어 보고 외워서 쓰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공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 좋겠습니다. 14번 문제는 4차 함수 그래프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리곱 공식하고 함수식을 활용해서 두 가지로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AN 더하기 1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A4가 2일 때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4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1까지 우리 뭐 하겠습니까? 역추적하는데 가지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A4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절대값 2A3-4가 2가 되는 그러한 A3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3은 뭐가 있겠습니까? A3은 3이 있고 1이 있겠습니다. 3하고 1 모두 주어진 조건 홀수에 만족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분의 1 A3이 2가 되는 그러한 A3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A3은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면서 또 조건에 만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3이 3인 경우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2A2-4가 3이 되거나 1이 되는 그러한 A2를 찾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좌변은 짝수고 우변은 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만족하는 A2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래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A2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3하고 1이 되는 경우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6이거나 2하고 조건에 맞겠습니다. 이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A2-4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2-4가 몇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4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A2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 2, 8 할 수 있고 0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에서 구한 값들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0하고 짝수가 나와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만족하는 A가 A2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2분의 1 A2가 몇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4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A2는 4, 2, 8하고 짝수로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6하고 2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요. 절대값 2A1-4가 6이 되거나 2가 되는 경우를 찾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되려면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A1은 5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 제가 조금 뒤에 써서 안 된다라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1이 3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려면 A1이 1이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마이너스 1은 음수여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A1이 몇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6하고 12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짝수 A1은 몇이 있습니까? 12하고 4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위에서 A1 3개 구했고 밑에서 A1 2개 구했습니다. 또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 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2A1-4가 8이 되는 경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은 몇이 있겠습니까? 여기 12가 돼야 되니까 A1은 6이 있고 마이너스 8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 안 되고 짝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A1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1은 몇이 되겠습니까? 8이 16하고 하나 더 찾겠습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그리고 밑에서 12 더하기 4 더하기 아래도 16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더한 값을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9 여기까지 더하면 16 32에 9를 더하니까 정답은 4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문제였습니다. 역추적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세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양수 k에 대해서 x-k와 fx의 곱함수, 이 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a, b, k를 구해서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fx를 좀 표로 미리 그려놨는데요. 여기 긴 가로축이 x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보이십니까? x = 2하고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후보점이 두 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곱함수가 있습니다. 이 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곱함수 1차 함수여서 fx의 불연속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k가 양수이니까 어떻습니까? k가 2가 되면서 여기 불연속점을 해소하겠습니다. 여기 불연속점은 어떤 불연속점입니까? 우극한도 존재하고 자극한도 존재하는 점프 불연속이나 또는 뚫림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2 이상인 범위니까 여기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날 거고 그 점프 불연속을 k가 해소해 주겠습니다. 즉 k는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k는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연속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x 자체 연속이 돼야 되겠습니다. fx 자체 연속이다. 그 말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등호가 있으니까 좌극한하고 함수값이 일치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좌극한하고 함수값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극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우극한을 체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것을 x 더하기 1로 나눈 극한값이 2라고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극한값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0분의 0꼴 먼저 써줘야 되겠습니다. 0분의 0꼴 써주면 분자도 0,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분자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a 더하기 b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쓰겠습니까? 로피탈을 쓰겠습니다. 그냥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로피탈 쓰셔도 되겠습니다. 로피탈 쓰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피탈은 무슨 뜻이죠?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인데 분자 분모 도함수를 구해서 극한값을 구해도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도함수 구해주면 2x 더하기 a가 되고 이거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은 좌변은 1이고 우변은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몇이 되겠습니까? a는 3이 되고 윗식에 대입해주면 b는 2가 되고 k는 시작할 때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k 해주는데 3 더하기 2 더하기 2 해주니까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조각함수, 곱함수 연속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의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크고 10의 10제곱보다 작은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x가 k 이상 k 더하기 1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을 fx라고 했고 로그 x에서 k를 뺀 값을 gx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하고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gx라고 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x하고 gx를 곱해서 n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을 곱한 값을 an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로그를 붙여서 다시 첫 번째에서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다고 했습니까? n이 1일 때부터 n이 2일 때 해서 규칙이 보이는 순간까지 나열해보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열을 한번 해볼 텐데요. 조금 써보고 가겠습니다. x의 범위가 있어서 로그를 취해서 로그 x의 범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그를 취해주면 0보다 크고 로그 x는 10보다 작겠습니다. 10보다 작고 정수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fx를 정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정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0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가능한 정수 부분은 1, 2, 3, 4, 5 해서 띵띵띵 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9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x를 뭐라고 했습니까? gx는 소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소수 부분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수 부분이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범위를 갖는다 라는 뜻인데 0하고 gx는 1 사이에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n이 1일 때부터 한번 대입해 본다고 했습니다. n이 1일 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n이 1이면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 곱하기 gx가 1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fx 곱하기 gx가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fx는 뭐가 있겠습니까? gx가 0 이상 1 미만이 돼야 되니까 fx는 1보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fx가 가능한 값은 2, 3, 4, 5 하고 띵띵띵 9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x는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g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gx는 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3분의 1 하고 나타나고 4분의 1, 5분의 1 해서 띵띵띵 9분의 1까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정수 부분은 2, 3, 4, 5 해서 9까지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x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그 x가 어떻게 표현되죠?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 하니까 2 더하기 2분의 1이 하나 있고 3 더하기 3분의 1이 하나 있고 4 더하기 4분의 1이 하나 있고 띵띵띵 해서 9 더하기 9분의 1까지 이렇게 총 8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뭐 하라고 했습니까? x를 구해서 다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x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를 구하면 10에 2 더하기 2분의 1제곱 그리고 10에 3 더하기 3분의 1제곱 10에 4 더하기 4분의 1제곱 띵띵띵 해서 10에 9 더하기 9분의 1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또 뭐 하라고 했습니까? 다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1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0에 2 더하기 2분의 1제곱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1제곱 띵띵띵 해서 9에 9 더하기 9분의 1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여기다 뭘 취하라고 했습니까? 로그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그 a1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로그 a1은 로그를 취하면 상용 로그를 취하면 지수가 앞으로 수르륵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1 해서 띵띵띵 어떻게 되겠습니까? 9 더하기 9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왼쪽으로 좀 보내놨습니다. 로그 a1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그 a1은 어떻게 표현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한 값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1 하고 조금 써놓겠습니다. 3 더하기 3분의 1 그리고 띵띵띵 해서 9 더하기 9분의 1까지 더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이 1일 때 이렇고 n이 2일 때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2일 때는 어떻게 또 표현되겠습니까? n이 2일 때는 fx 곱하기 gx가 이번에는 몇이 되겠습니까?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fx 곱하기 gx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x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가능한 fx는 뭐가 되겠습니까? fx는 3부터 나타나겠습니다. 3, 4, 5 해서 띵띵띵 해서 9까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x는 또 표현을 해주면 3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고 5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고 띵띵띵 해서 9분의 2까지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x는 하고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로그 x는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3분의 2, 정수 부분이 4고 소수 부분이 4분의 2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 더하기 3분의 2가 하나 있고 3 더하기 3분의 2가 하나 있고 4 더하기 4분의 2가 하나 있고 5 더하기 5분의 2가 하나 있고 띵띵띵 해서 9 더하기 9분의 2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로그 a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것들을 다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3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그리고 4 더하기 4분의 2 띵띵띵 해서 어디까지 더하라고 했습니까? 9 더하기 9분의 2까지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리 써놨습니다. 로그 A3도 같은 규칙으로 나타나겠습니다. 4 더하기 4분의 3, 5 더하기 5분의 3, 6 더하기 6분의 3 해서 9까지 가고 로그 A4는 5로 시작하고 로그 A5는 6으로 시작하고 분자는 이렇게 4, 4, 4, 5, 5, 5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A8에서 9 더하기 9분의 8 하나의 항을 갖겠습니다. 이 값들을 다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 8개의 값들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색칠해 놓은 이 값들을 더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요령껏 잘 더해 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정수 먼저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연수들을 더하는데 첫 번째 자연수는 2는 몇 개 있습니까? 2는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3은 몇 개 있겠습니까? 2 곱하기 1 해주고 3은 몇 개 나타나죠? 3은 2개 나타나고 4는 3개 나타나고 5는 4개 나타나고 띵띵띵 해서 9는 8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3 그리고 5 곱하기 4 해서 띵띵띵 어디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9는 8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가 되죠? 시그마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하고 써보겠습니다. K는 1, 여기가 K가 되겠습니다. 1부터 8까지 들어가겠습니다. 1부터 8까지 K 더하기 1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공식에 의하면 3분의 1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 약분해주면 8, 3, 24. 정수 부분, 자연수 부분들은 전부 합하면 2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더하겠습니까? 분수 부분을 더해주겠습니다. 분수 부분 제가 좀 미리 써놨는데요. 2분의 1은 하나 있고 3은 어떻습니까? 분모가 3인 경우는 3분의 1, 3분의 2가 있겠습니다. 분모가 4인 경우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이 있고 5인 경우는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 부분들도 다 조금 빼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시그마로 바꿔서 쓸 텐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개의 항을 더하겠습니까? 8개의 항을 더하겠습니다. K가 1이면 분모는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 이렇게 나타나는 걸 K 더하기 1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K 더하기 1 하고 쓰겠습니다. K가 1이면 2, K가 2면 3, 4, 5 이렇게 분모가 나타나겠습니다. 분모는 K 더하기 1이고 분자는 어떻습니까? 1부터 어디까지 더하고 있습니까? 1, 2, 3 땡땡땡 해서 K까지 더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K가 1이면 2분의 1 더하고 K가 2면 3분의 1, 2 더하고 K가 3이면 1, 2, 3, 4분의 1, 2, 3 더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그마 K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1부터 8까지 분모는 K 더하기 1 그대로 써주고 분자는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K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2분의 1 K가 됐습니다. 다시 시그마 공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 공식이니까 다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 곱하기 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약분되니까 9, 2,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우리 다 더했습니다. 이 색칠한 부분들을 다 더해서 정수 부분, 자연수 부분은 240, 그리고 소수 부분은 18, 둘이 더하면 240 더하기 18은 258, 정답은 25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상용로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의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이 ft를 정적분하면 0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fx는 기함수구나 하고 써놓고 가보겠습니다. fx는 기함수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수 gx는 이 fx를 피적분 함수로 갖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x 이퀄 2에서 최대값 3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윗끝 아래끝을 활용해서 g0은 0하고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fx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g'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랑 같겠습니다. 그런데 fx 무슨 함수라고 했습니까? 3차 기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x는 4차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4차 우함수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정보도 있습니까?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최대값 3을 갖는데 4차 함수 최대값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부분들이 생기는 이러한 4차 함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밑에 뭘 그렸습니까? 4차 함수 gx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우함수니까 극대값이 서로 같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4차 함수 이렇게 생겨서 3차 함수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 제가 그려놨습니다. 극점 활용해서 체크를 했고요. 뭘 알고 있습니까? 2에서 최대값 3을 갖는다. 그러면 2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0에서 0하고 이렇게 제가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대칭이 되는 곳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3차 함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에서 x절편을 갖는 이러한 3차 함수 fx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했습니다. 이 방정식 제가 한번 해석해 볼 텐데요. 0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하고 쓰는데 제가 GX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라 좀 바꾸겠습니다. 0에서 X까지 FT, DT에서 뭘 뺀 거랑 같겠습니까? 정적분의 성질에 의하면 0에서 A까지 FT, DT 한 것과 같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GX 빼기 GA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0이다 라는 뜻인데 결국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GX 이퀄 GA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gx하고 ga가 같게 되는 서로 다른 x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3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4차 함수값이 같게 되는 서로 다른 세 점 있는 곳 여기에 x절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ga의 후보는 뭐가 되겠습니까? 2점이 되거나 또는 2점이 되거나 또는 2점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A의 범위에 또 A의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A는 몇입니까? 맞습니다. A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하라는 문제가 됐습니까? F-4를 구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4 x절편들을 다 아는데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고차의 개수를 gx에서 데려와서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gx는 어떤 함수입니까? 고정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gx 최고차의 개수를 읽을 건데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쓰는 방법하고 함수식 쓰는 방법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거리곱을 먼저 쓸 텐데요. 제가 이 4차 함수에서 거리곱 써보겠습니다. 어디가 거리곱을 쓰기 좋겠습니까? 주어져 있는 정보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여기까지 차이 그리고 0에서 여기까지 차이를 활용하겠습니다. 중근이 되는 셈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서 이거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금 다시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하고 나타나서 마이너스 2 몇 번 곱해주겠습니까? 2번 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2도 2번 곱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어떤 값이 있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 함수 값을 표현해주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3하고 체크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를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가 몇 번 곱해졌습니까? 2 2번 곱해줬고 마이너스 2도 2번 곱해줬습니다. 이 값이 몇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여기가 0이고 밑에 3칸 내려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6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뭘 쓰겠습니까? 함수식을 이용해서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gx는 하고 최고창의 개수를 k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x절편, x절편, 여기 함수값 y는 3에서 2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한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2에서 접하고 그리고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2에서 접하고 함수값 3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대입하죠? 이번에는 g0의 함수값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g0의 함수값 0입니다. 0 대입하면 k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하기 3이 0이다 해서 또 k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6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엔 f-4의 값을 구하는데 제가 또 뭘 써보겠습니까? 거리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여기 원점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가 0이니까 거리곱 공식을 쓴 값 자체가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에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뺀 것들을 곱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다시 곱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 몇입니까? gx의 도함수가 되니까 이것에 4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하고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마이너스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0을 빼주면 마이너스 4, 2를 빼주면 마이너스 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플러스가 되고 3이 6, 6에 36, 정답은 3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또 뭘로 하겠습니까? 함수식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수식을 해주면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x절편 표현해주면 x 더하기 2 그리고 x 빼기 2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f-4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f-4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띠링 약분하고 나면 66에 36 정답은 3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썼고 함수식을 써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의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전체 집합 U는 A, B, C, D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의 개수가 집합 B의 개수보다 크도록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대부분 우리 어떻게 풉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에 A, B, C, D를 집어넣는 걸로 풀겠습니다. X 여기 보이시면 집합 A의 개수, 집합 B의 개수, A가 더 크려면 여기 A만 갖고 있는 개수가 B만 갖고 있는 개수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XY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Y보다 큰 경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1,0 X가 1개, Y가 0개가 있고 그 다음에 2,0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1이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3,0도 있고 3,1도 있고 그 다음에 4,0까지 총 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라는 뜻입니까? x에 하나 넣고 y에는 0개를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a, b, c, d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C1 해서 여기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하얀 영역에 골라서 들어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2가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8 하니까 8, 4, 32, 32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영역에 2개, 여기 영역에 0개, 나머지는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A에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개 남았습니까? 원소 2개 남았는데 이 영역에 하나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해서
여기 몇입니까? 6, 4, 24 해서 24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x에 2개, y에 1개를 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c 곱하기 2개 중에서 1개 y에 보내고 나머지 1개는 둘 중에 한 곳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산하면 6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6, 4, 24 이 경우도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주고 나머지 1개는 이 하얀 영역 중에 한 곳에 보내겠습니다. 계산하면 4, 2, 8, 8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A에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개는 B에 보내는 거니까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가지가 되고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여기에 보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4C4 그냥 써보겠습니다. 4C4 해서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값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이거 다 더한 개수를 세고 싶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10단위를 세면 몇이 되죠? 7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세면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3 하고 나타나서 23 더해주면 93, 정답은 93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뭘 한 것입니까?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간접 계산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접 계산은 뭐가 되겠습니까? x하고 y가 같은 경우를 전체에서 빼서 2로 나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하고 y 같은 경우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0, 0 있겠습니다. 그리고 1, 1도 있고 또 뭐도 있겠습니까? 2, 2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0, 0 그러면 4개의 원소를 다 여기 하얀 공간에 나누어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원소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4, 4, 16, 16가지가 있겠습니다. 1, 1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 보내고 여기 하나 보내고 하나씩 선택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3C1 곱하기 나머지 원소 2개는 나머지 공간에 보내겠습니다. 하얀 공간에 보내는 거니까 계산하면 4, 3, 12, 2는 4 해주면은 여기는 48가지 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2 하겠습니다. 그러면 4C 곱하기 2C 2 해서 계산해주면 6이 6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50이고 이걸 더하면 20, 그래서 70까지가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x가 y보다 큰 경우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70을 뺀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2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x하고 y가 같은 경우가 있고 x가 y보다 큰 경우, y가 x보다 큰 경우 이렇게 동등하게 있으니까 전체에서 70을 빼서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전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4가지 영역에 이 4개의 원소들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4가지에서 70을 빼서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64에서 2를 곱해주면 128이 되고 70을 2로 나누면 35, 계산하면 정답 93이 나오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접 구하는 방법과 간접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정수 m에 대하여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 확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다시 써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어떻게 따른다고 했습니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1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바의 분포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평균은 똑같고 어떻게 구하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3분의 12 하니까 4가 돼서 4제곱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부등식의 대소관계를 위해서 우리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평균이 어떤 범위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등식 먼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등식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F13이 F-1보다
작거나 같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3이 돼서 평균이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으라는 뜻입니까? F-1이 더 크려면 마이너스 1이 평균 쪽에 조금 더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여기 같은 값이 되는 이 대칭 중점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6보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9는 이쪽에 있어서 부등호 관계를 만족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m은 6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범위를 체크해 오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뭘 체크하겠습니까? 이쪽 부등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9에서의 함수값하고 13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때 평균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누구 쪽에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F13이 더 커야 되니까 F13 쪽에 더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보다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구한 것과 아래에서 구한 것의 범위를 체크를 해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찾겠습니다. 이제 m의 범위도 체크를 했고 우리 이 부등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절대값 부등식 먼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한번 써보겠습니다. x바 마이너스 2m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의 절대값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m을 더해주니까 2m 해주고 2m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m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뭘 하겠습니까? 표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화를 시키면 시그마분의 하는데 시그마 우리 4라고 찾아놨습니다. 시그마분의 x-m 하면 이것이 x가 돼서 m을 빼주면 그냥 m-2 하고 남겠습니다. 이것이 z하고 표현이 되고 또 4로 나누고 이것에서 또 뭘 빼겠습니까? 평균 m을 빼니까 m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 되겠습니까? 이 범위에 속한 확률은 m에 따라서 변하는데 뭐가 눈여겨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이 구간의 크기, 구간의 길이가 눈에 띄겠습니다. 구간의 간격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4분의 4에서 구간의 길이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이라는 구간을 유지하면서 z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확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조금 그려놨습니다. 그림 보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가 위에는 뭘 체크했습니까? m의 범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구간의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m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0이 되고 이 구간 한 칸의 간격 구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칸을 유지하면서 확률이 밀려가는데 어디까지 밀려가겠습니까? m이 6일 때 최대니까 6을 대입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1이 되고 6을 대입하면 여기는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밀고 와서 이 확률의 값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가운데로 왔을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로 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 m은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m은 몇이어야지 0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m이 0입니다. 그러면 m이 0이면 우리 정수 조건에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m이 0인 경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는 이 경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제일 끝으로 밀려오는 가장 작은 확률이 나오는 곳은 m이 6일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m이 6일 때 하고 좀 미리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언제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1에서 2까지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대 확률, 최소 확률 구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확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2, 여기 0.5가 되겠습니다. 0.5 이것의 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는 값은 0.1915 곱하기 2 해주겠습니다. 곱하기 2 해주고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2까지 확률에서 1까지 확률을 빼겠습니다. 2까지 확률 0.4772가 되겠습니다.
0.4772에서 뭘 뺀다고 했습니까? 1까지 확률 0.3413을 빼겠습니다. 0.3413을 빼서 계산을 해주면 0.5189가 되겠습니다. 0.5189.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정규 분포표를 활용한 확률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숫자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7보다 작지 않도록 배열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보다 작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체크를 해놨는데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7보다 크게 앉으려면 1하고 2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1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7 이상 앉으려면 1 주변에는 6, 7, 8 양쪽에 이렇게 6, 7, 8 중에 하나씩 양쪽에 앉아줘야 되겠습니다. 의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2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 6, 7, 8 중에 2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원형으로 배열을 할 텐데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1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2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2는 5라는 2라고 다른 숫자가 의자가 번호 의자가 있으니까 2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앉혀보겠습니다. 의자를 배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이 원형 쪽에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6, 7, 8 중에 양쪽에 2개가 오는데 제가 임의로 6하고 7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를 줄 텐데요. 2는 6하고 7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자꾸 사람처럼 취급하는데요. 그냥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2는 6하고 7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가 올 수 있는 곳이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또 어디 올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6하고 7에 붙지 않는 나머지 셋 중에 하나에 앉는 3가지로 제가 나눠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원순열 1이 들어가는 경우 선택하지 않습니다. 1을 제가 먼저 보내놨습니다. 그러면 6, 7, 8 중에 양 사이드에 셋 중에 2개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오는 거 3가지, 이쪽에 오는 거 2가지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 곱하기 2가지 해주고, 이제 2가 여기 있는 경우 또는 여기 있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는 어떤 게 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6하고 7이 쓰였으니까 5하고 그 다음에 5하고 8 중에 하나가 오면 좋겠습니다. 5하고 8 중에 하나가 이 옆에 꼭 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2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머지 5하고 2하고 5하고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3, 4, 8이 남는데, 이 경우는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앉아도 된다, 그 말은 순열이 돼서 3팩토리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2가 어디에 앉는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까? 여기 6하고 7 바로 옆에 앉지 않는 이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 옆에 5하고 8이 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가 선택하는 거 하나, 둘,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가 선택하는 거 3가지, 그리고 양 사이드에 5하고 8이 와야 되니까 그런 경우 2가지. 그리고 남는 경우 자리가 몇 개 있겠습니까? 자리 3, 4자리가 있는데 이거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또 2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게 전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는 6이 되고 6 곱하기 안에 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4가 되고, 여기는 6 곱하기 2가 돼서 6으로 또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몇입니까? 8개가 원착으로 배열되는 거니까 7 팩토리알.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약분해줘야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약분하고 여기 3 곱하기 2 약분하고 6 약분해주면 여기 3 남고 여기 2 하고 남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7 곱하기 5 곱하기 2 하니까 분모는 70이 되고 분자는 3 하나 남았습니다. 따라서 확률은 70분의 3이고 P 더하기 Q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는 7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이웃 조건이 붙은 원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3개의 흰 공과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꺼낸 공의 색과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복원 추출을 하겠습니다. 흰 공을 꺼내면 그 수를 점수로 얻고 검은 공을 꺼내면 0점을 얻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5번 반복하여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차례로 A, B, C, D이라 할 때 얻은 점수의 합이 11이 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꺼낸 공에 적힌 수에 대한 순서쌍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숫자 1을 꺼냈습니다. 흰 공에서 숫자 1 하나 꺼내고 검은 공에서 숫자 1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면 검은 공의 흰 공의 숫자 1과 검은 공의 숫자 1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색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같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체크하겠습니까? 합이 11이 되는 경우를 숫자 1, 2, 3이 적혀있는 흰 공을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체크를 미리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체크했습니까? 숫자 흰 공이 3개 나오고 흰 공에 3이 3개 나오고 흰 공에 2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0 했습니다. 이건 제가 뭘 한 거죠? 합이 11이 되게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럼 0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검은 공이 하나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흰 공만으로 이 2에서 하나를 쪼개서 1, 1 하고 흰 공만으로 이렇게 11이 되는 경우가 밑에 또 3가지 경우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럼 이 4가지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흰 공이 4개 나오고 검은 공이 하나 나왔다라는 뜻인데 이 검은 공 하나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2하고 3이 겹치는 경우, 겹치지 않는 경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하고 3이 겹치지 않는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1, 4, 5가 뽑혔다는 뜻입니다. 여기 1, 4, 5 한번 써보겠습니다. 검은 공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뜻이고 A, B, C, D, E는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뭘 기준으로 쓴 것입니까? 합이 11이 되는 기준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2하고 3이 겹치는 2, 3 이렇게 2가지 경우가 더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순열을 제가 체크를 할 텐데요. 경우의 수 어떻게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의 수고 같은 것이 3개 있고 한 개 다른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 나누기 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3팩토리얼 해주니까 계산하면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겠습니까? 밑에 보면 1, 4, 5 이렇게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가지,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20가지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2가 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2가 2개가 되고 3이 3개가 되는 A, B, C, D, E가 되겠습니다. A, B, C, D, E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 나누기 뭐가 되겠습니까? 3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서 이 경우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경우는 전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이 5가지 다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0, 70, 75, 첫 번째 경우는 75가지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전부 흰 공으로 3, 3, 3, 1, 1로 구성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5팩토리얼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5팩토리얼 나누기 뭐가 되겠습니까?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하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0가지 하고 생기겠습니다.
R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3, 2, 2, 1 이렇게 흰 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3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3, 2, 2, 2 하니까 2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 나누기 또 4팩토리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가지 하고 생기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구했습니다. 구하는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75, 10, 35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에다 10 하니까 정답은 12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직각삼각형 A, B1, C1이 있습니다. 각 A는 90도고 여기는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C1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A에서 B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D1이라고 하고 AD1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해서 4분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점 B, 여기 만나는 점을 B2라고 했는데 어떤 선을 그었습니까? B변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C2라고 했습니다.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R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어떻습니까? 이 아래 있는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닮은 삼각형인데 이 닮은 삼각형 안에서도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려나가겠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그려나가서 무한히 더하는 무한급수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항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해줘야 되는데 길이들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30도라고 했고 여기 수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30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대1 대 루트 3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길이는 1하고 나타나고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3하고 나타나는데 이 길이 반지름이니까 제가 이쪽으로 조금 옮겨 쓰겠습니다. 여기 루트 3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루트 3 하니까 이 길이는 3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D1, B1의 길이는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또 어떤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 30도니까 또 2대1 대 루트 3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대1 하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루트 3 하고 나타나고 또 여기도 2대1 대 루트 3 하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이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이 길이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원래 2였으니까 이 길이도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요. 이 넓이를 K1, 이 넓이를 K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K1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K1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넓이 빼겠습니다. 부채꼴 여기 30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루트 3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해서 3 표현해주고 이 각은 몇 도라고 했습니까? 중심각 30도니까 6분의 파이 하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빼기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이거 직각삼각형이고 2분의 루트 3,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고 표현을 해서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분하고 나면 4분의 파이 하고 남고 그리고 이쪽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하고 남겠습니다. K2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K2는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채꼴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몇으로 보겠습니까? 3으로 보고 높이 루트 3으로 읽겠습니다. 밑변 3 곱하기 루트 3 해주고 빼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니까 3이 되고 이 부채꼴 중심각 몇입니까? 60도니까 3분의 파이 하고 써주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 루트 3 하고 표현되고 빼기 뭐가 되겠습니까? 3 약분해주면 2분의 파이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초항 계산을 해주면 초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더하면 몇입니까? 8분의 여기 통분하기 위해서 8분의 12 루트 3 해주니까 빼주면 8분의 11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고 초항이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초항을 계산했으니 뭘 하겠습니까? 닮은 비 가겠습니다. 이 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 여기 높이로 하겠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2대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밑에다 조금 써보겠습니다. 닮은 비 계산을 했더니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2대 1. 1을 기준으로 써주면 1대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공비가 몇이라는 뜻이죠. 공비 우리 넓이로 가니까 제곱비로 가겠습니다. 이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1-R분의 1이 3분의 4 하고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까? 초항에다 몇을 곱한다고 했습니까? 3분의 4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8분의 하고 써보겠습니다. 8분의 11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뭘 곱한다고 했습니까? 곱하기 3분의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 약분하고 나면 2가 남아서 6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4가 남아서 분모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몇으로 통분하겠습니까? 6으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1 루트 3 그대로 남고 여기는 2배가 돼서 빼기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무한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2대 1대 루트 3 b를 갖는 직각삼각형 b를 계속 돌려서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 gx가 x 이퀄 알파에서 극대인 모든 양수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알파 1, 2, 3, 4 하고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x 이퀄 베타에서 극소인 모든 양수 베타를 또 크기 순으로 베타 1, 2, 3, 4 하고 붙여놨습니다. 극대값 빼기 극소값을 4번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디에서 극대가 되고 어디에서 극소가 되는지 찾기 위해서 G'X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피적분함수 ft를 보시면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속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니까 이것의 도함수는 바로 fx가 되겠습니다. G'X는 하고 표현 한번 해보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G'X는 바로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x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sin x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0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0이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x들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양수에서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부 0보다 크고 sin x제곱만 양수가 되겠습니다. sin x제곱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in x제곱이 0 되는 곳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은 하고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x제곱은 1파이 또는 2파이, 3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x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어떤 x라고 했습니까? 양수만 체크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파이 하고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간격을 띄어서 써보겠습니다. 루트 2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루트 3파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띵띵띵 하고 나타나는데요. 제가 왜 간격을 띄었었겠습니까? 도함수 부호 판단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G'X 보시면 X 양수이니까 여기 이 부분 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는 누가 관할하겠습니까? sin X제곱이 관할하겠습니다. 그러면 sin X제곱 제가 여기다가 조금 미리 그래프를 조금 동경을 그려 놓을 텐데요. sin 파이 x제곱 파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파이로 넘으면 사인이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럼 음수 하다가 이거 제곱하면 2파이가 되니까 2파이에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에서 다시 양수로 넘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음수에서 양수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이 부분이 극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이 부분이 극소가 되고 다시 여기 극대가 되고 여기 극소가 되고 여기 극대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는 베타 이렇게 베타 걸러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k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알파 k 하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k는 루트 하고 표현이 되는데 135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2k-1파이 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k는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46 하고 나타나니까 루트 2k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G 알파 K, G 베타 K 대입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GX를 조금 끌어올 텐데요. GX는 하고 여기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4T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사인 제곱, 사인 T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알파 K, 베타 K 대입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의 부정적분 먼저 체크해놓고 대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정적분을 구하려고 왼쪽에 조금 옮겨 써봤습니다. 그러면 뭘 그냥 데려오고 뭘 적분할 건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우리 적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데려가고 이쪽은 보면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이미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t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표현되고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의 역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뭘 미분한 거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미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해주고 사인 t제곱은 그냥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하는데 우리 뭐 하겠습니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해주고 적분한 거 그냥 온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제곱 해주고 코사인 t제곱하고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t제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법 해야 되니까 2t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4t 하고 다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인테그랄 4t 2에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코사인 t제곱하고 간단히 써지겠습니다. 그럼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적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왼쪽에 끌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적분해 보는데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을 다시 그냥 데려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적분하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 여기 써 있습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코사인 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해주고 뭐 해준다고 했습니까?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의 t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이거 미분하면 또 뭐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t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곱하기 또 2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간단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2t하고 또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t 2의 마이너스 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사인 t제곱하고 바뀌겠습니다. dt하고 썼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적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로 넘기면 이게 2배가 되겠습니다. 2배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2가 있어서 한번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4t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4t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사인 t의 제곱 dt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마이너스까지 묶어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해주면 사인 t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코사인 t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c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뭘 구했습니까? 이것의 부정적분을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입을 해줄 텐데요. 어떻게 대입해 주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사인 t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수항 빼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0에서 x까지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하고 사인 x제곱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x제곱 그리고 0 대입하면 뭐가 살겠습니까? 여긴 0 되고 여긴 1 되고 여기 1 하나 남아서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G 알파 K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G 알파 K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해주고 알파 K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 K 이것이었습니다.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인 0 되는 곳에서 알파 K, 베타 K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곳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하는데 제곱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코사인 2K-1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홀수니까 여기에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코사인 값이 몇입니까? 코사인 값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도 빼고 뒤에 더하기 1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G 베타 K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G 베타 K를 대입해 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의 베타 K 이것이었습니다.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2K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사인에 들어가면 0이 되고 이번에 코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경으로 치면 항상 이쪽이 나타나겠습니다. 코사인 이 부분에서 언제나 1이니까 플러스 1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더하기 1 하고 뒤에 남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두 개 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 알파 K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G 알파 K 하고 쓸 텐데요. 또 쓰지 말고 시그마까지 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어디서부터 더하라고 했습니까? K는 1부터 4까지 하고 써주는데 이것에서 이것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1이 사라지고 이거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파이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K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까? 이거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까?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초항은 대입하면 뭐가 되죠? 2의 마이너스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공비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등비수열인데 초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1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파이 표현되고 공비는 또 어떻게 표현되죠? 마이너스 2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r분의 해주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2파이 해주고 초항은 2의 마이너스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에 몇 개를 더하라고 했습니까? 4개를 더하니까 여기에 4제곱 2의 마이너스 8파이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1-2의 마이너스 2파이 제곱하고 써주고 초항은 2의 마이너스 2파이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1-2에 이것도 4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8파이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자 분모에 2의 2파이 제곱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모 공통이니까 분모를 그냥 공통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2의 2파이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의 이건 1 마이너스 이거 공통이니까 묶어서 써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8파이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남겠습니까? 2의 파이 제곱 하나 남고 여기는 더하기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쓰겠습니까? 여기서 합차 공식을 써서 한번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2의 파이 마이너스 1 하고 남고 약분돼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8파이 제곱 하고 남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해석해서 정적분하는 부분적분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4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삼각형 ABC 각 B를 90도로 갖는 직각 삼각형이고 AB 위에 점 D를 잡았습니다.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또 3이 되게 점 E를 AC 위에 잡고
점 A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3인 원을 그었습니다. 그 호 위에 점 P를 잡아서 수선, 여기 Q, 여기 R 하고 잡았습니다. 이 점을 이어서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에 최대값을 S 세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세타로 표현해서 세타가 0으로 접근할 때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입니까? 이거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를 삼각비로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나타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 했는데 우리 이 넓이의 최소값 구하기 직접 구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 하얀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서 전체 최소값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 넓이의 최대값,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언제 최대일까 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주어져 있는 셈입니까? 이 전체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 세타가 일정하다라는 상태에서 언제 최대가 되는가, 점 P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최대가 되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원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각 A, 이 각이 세타로 일정하다라고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AQP 90도라고 했습니다. P에서 수선의 발 했으니까 90도가 돼서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상의 Q하고 R이 이렇게 놓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P의 길이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AP의 길이는 3으로 일정하겠습니다. 지름의 길이 일정하고 세타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이 일정할 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한번 보세요. QR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인 법칙 쓰면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대충 써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분의 하고 표현되고 QR의 길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법칙에 의하면 지름 AP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P의 길이는 우리 3이라고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QR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QR의 길이는 3 사인 세타 하고 세타도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의 길이, 선분 QR의 길이는 일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에서 제가 이 넓이를 체크를 할 때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일정하고 높이를 체크를 할 텐데요.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넓이 언제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도형의 방정식 수학 상할 때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습니다. 언제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밑변의 길이, 현의 길이가 일정할 때 나머지 한 꼭지점을 그어라. 그러면 그 꼭지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현의 수직이등분선, 즉 지름을 이렇게 관통하게 하는 그러한 꼭지점이 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높이가 최대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이 현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형성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 상황에서 현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이 길이가 일정할 때 이 꼭지점 A가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을 수직 이등분하는 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현을 수직 이등분하는 그 호 위에 있는 이 점이 지름으로 하는 이 점이 A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각 세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원주각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점 A가 와서 이러한 삼각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 이렇게 이어주는 이러한 삼각형이 이 현의 길이에 대한 최대 넓이를 갖는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이 상황을 이 그림으로 옮겨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조금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어떤 상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점 A를 움직일 수 없어서 점 P를 움직였습니다. 점 P는 이 호 D 위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AP하고 QR이 수직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AP가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호의 중점 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선 내려서 QR을 이으면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입니까? AP가 이 각 A를 2등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세타, 여기 2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AQ의 길이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AP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Q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점점점 삼각함수로 돌아오겠습니다. 3 코사인 2분의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높이 체크하지 말고 그냥 끼인각 넓이 공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AQ 곱하기 AR 곱하기 사인 세타 하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세타 구할 준비가 됐습니다. S세타는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체 삼각형에서 이 노란 삼각형 뺀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삼각형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높이는 4탄젠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4탄젠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뭘 뺀다고 했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해주고 곱하기 끼인각 세타 사인 세타 하고 넓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로 나눠주면 8탄젠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8탄젠트 세타 여기 간단히 하면 2분의 9 해주고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해주고 곱하기 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뭘로 나누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세타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세타분의 S세타 극한값 구해야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세타로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 1이니까 8이 남고 코사인 세타 0으로 가니까 1이고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또 1이어서 8 빼기 2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8이 16 해주니까 2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거기에 몇 배를 하라고 했습니까? 10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2분의 7에서 7호 35, 정답은 3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일정한 삼각형의 최대 넓이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7회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증가함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3차 함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극한값 계산이 있습니다.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 다를 보시면 fx-2의 절대값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y는 2에서 접혀 올라가는데 y는 2에서 y는 2라는 직선에서 한번 접는데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증가함수이면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조금 밑에 그려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y는 2라는 직선이고 이 직선에 대해서 그래프를 접어 올려도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되게 이 점에서 변곡점이 생겨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에서 기울기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갖는 3차 함수 미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fx는 여기를 x좌표를 k라고 했습니다. k에서 3중근이 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하고 x-k의 세제곱 더하기 2라는 형태를 띠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 나 먼저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0분의 0꼴 극한값 기본 형태 한번 써보겠습니다. 0분의 0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기 F1이 0이다 라는 뜻인데 이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1이 뭐랑 같다는 뜻입니까? F1이랑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 무슨 함수라고 했습니까? fx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증가함수이면 무슨 대응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돼서 F1하고 1이 같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1이 1이구나 라는 사실 하나 데리고 가겠습니다. F1이 1이라는 사실을 데려왔고 그 다음 또 제가 뭘 쓰겠습니까? 0분의 0꼴 썼고 0분의 0꼴에서 쓸 수 있는 로피탈을 써보겠습니다. 로피탈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피탈은 무슨 뜻입니까? 로피탈 정리는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이 극한값은 각각의 도함수로 극한값을 구해도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이니까 분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 미분하는데 합성함수 미분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fx하고 표현이 되고 곱하기 f'x하고 쓰겠습니다. 빼기 f'x 해주는데 여기에다 뭘 대입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1 대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 f1하고 표현이 되고 f'1 그리고 빼기 f'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이 몇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6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f1이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입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1 제곱하고 표현해주고 마이너스 f'1 해주고 6 왼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f'1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f'1은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f'1은 2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f'1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증가함수, 미분계수 0, 도함수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1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를 두 개를 얻어왔습니다. 왼쪽에 fx 보세요. 미지수 두 개인데 두 개의 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연립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뭘 대입해 보겠습니까? f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1 대입해주면 a1-k 세제곱 더하기 2가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a1-k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f'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1은 도함수에 1 대입하는 건데 바로 미분하면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a1-k 제곱하고 남는데 이 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해주면 1-k 제곱이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것 두 식을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1-k 하나 남겠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k는 몇이 되겠습니까? k는 2가 되고 여기 대입하면 1이니까 a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x가 나왔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가 2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f5 구하라고 했습니다. f5는 하고 대입해주면 3, 3, 9, 3, 27 더하기 2 해주니까 정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 문제는 합성함수 미분법 문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로피탈 정리 절대값 그래프 접기 했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마무리되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 날 처음 개시해서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짬짬이 작업하느라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 영상은 왜 제작했습니까? 제가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